투도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데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면회비가 석 달째 밀렸다고.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경남 통영, 바닷가가 보이는 단독주택. 이종석 씨는 올해 78입니다. 평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젊을 때는 배를 직접 몰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배를 팔고 작은 돈을 모았습니다. 통영 외곽에 땅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둔 땅이었습니다. 당시엔 별 가치가 없었는데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내 최순희 씨는 올해 74입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밥을 해놓고 했다는 거 잊었습니다. 이웃사람 이름을 못 외웠습니다. 며칠 전 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이종석 씨가 집에 오는 길에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순희 씨 손만 꼭 잡고 걸으셨습니다.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민주는 54,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돈을 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바쁘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올 때마다 좋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말이 많고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특히 싹싹했습니다. 딸 이수지는 49, 부산에서 병원 간호사로 일합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통영에 내려왔습니다. 부모님 건강 챙기고 집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 놓고 올라갔습니다. 치매 진단 소식을 들은 민준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등장이었습니다. 민준이 내려온 건 진단받은 지 사흘 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모셔야죠. 이종석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편하다. 평생 산 곳인데. 아버지, 서울이 의료시설도 좋고 제가 바로 옆에서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혼자 계시면 걱정되죠. 수진이가 자주 온다. 수진이도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제가 장남인데 제가 모셔야죠.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집이랑 땅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제 명의로 해두면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이종석 씨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도 그게 깔끔하고요. 사흘 동안 민준이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산책할 때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도.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밥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 아버지도 치미셨어요. 자식들이 곁에서 모시다가 결국 다 힘들어졌어요. 관계도 나빠지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서로 좋아요. 이종석 씨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지붕도 손봐야 하고. 제가 서울에서 관리해 드릴게요. 팔지 않고 그냥 정의만 옮겨두는 거예요. 아버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명의가 넘어가면 내 거가 아니지. 아버지, 저 믿으시잖아요.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 재산 제가 지키는 거죠. 이종석 씨가 순희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순희 씨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아까 한 말을 또 하고 계셨습니다. 이종석 씨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러시면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져요. 지금 정리해두는 게 맞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이종석 씨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통영 집 명의가 민준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땅도 넘어갔습니다.
통장도 민준이 관리하게 됐습니다. 수진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원하셨어. 내가 관리하는 게 낫다고. 아버지가 원하셨다고? 오빠가 4월 동안 설득한 거잖아. 수진아, 나 장남이야. 집안 재산 장남이 관리하는 게 맞는 거야. 오빠, 어머니 치매인 거 알잖아. 이런 상황에서 명의 이전이 말이 돼? 다 합법적으로 했어. 걱정 마. 민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은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의하신 거라고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2달 후, 이종석 씨 부부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차를 몰고 내려와서 모시고 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민준이 집 근처 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도 해드렸습니다. 주말에 가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전화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다. 민준이가 잘 챙겨준다. 수진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민준이 바빠졌습니다. 병원은 혼자 다니시게 됐습니다. 주말 식사도 없어졌습니다. 민준, 아내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종석 씨가 수진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여기가 좀 불편하다. 왜요, 아버지? 민준이 며느리가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오빠한테 얘기할게요. 수진이 민준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방법을 찾고 있어. 어머니 치매도 있으시고 아버지도 거동이 불편하시잖아. 전문가한테 모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무슨 전문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잘 갖춰진 곳이야. 수진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알아본 요양원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시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깔끔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이종석 씨가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우리 여기 있어야 해?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더 편하세요. 전문가들이 케어해드리잖아요. 저도 자주 올게요. 통영에 내려가면 안 되냐. 아버지, 집은 이미 정리됐잖아요. 이종석 씨가 더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순희 씨가 요양원 방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짐을 정리해드리고 나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면회를 왔습니다. 2번째 달은 한 번 왔습니다. 3번째 달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씨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전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통영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요양원 창밖에는 아파트만 보였습니다. 순희 씨는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아들이 온대요. 오늘 온대요. 직원이 이종석 씨를 봤습니다. 이종석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온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가 치매 속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종석 씨가 순희 씨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바쁜가 봐. 곧 올 거야. 본인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져졌습니다. 이종석 씨가 전화하면 짧게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씨는 그럴 때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통영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이종석 어르신 따님 되시나요? 네, 맞아요. 어르신 면회비랑 생활비가 3달째 미납인데요.
아드님한테 연락이 안 돼서요. 수진이 굳었습니다. 석 달이요? 네,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따님 번호로 연락드렸어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바로 민준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요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 박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가봐, 내가 애들 챙길게. 미안해, 갑자기. 미안하긴, 어서 가봐. 박성우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 때문에 달려가는 날이 많았는데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집을 지켰습니다. 수진은 그날 바로 부산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종석 씨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종석 씨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수진을 보더니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왜 이렇게 됐어요? 민준이가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순희 씨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수진을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 나야. 수진아, 민준이가 안 와. 엄마 보고 싶다고 전화했는데 바쁘대. 순희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손을 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치매가 있으셔도 딸이 왔다는 건 알았습니다. 딸 손이 따뜻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간호사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환자 앞에서 우는 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늘 씩씩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기다린다고 매일 오후 2시에 문을 바라본다는 말이, 아버지가 통영바다 얘기를 꺼내어셨다는 말이, 복도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종석 씨가 수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울었어? 아니에요. 눈에 빨개. 수진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이종석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 민준이 말만 믿고.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있잖아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종석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내가 잘못 봤다. 뭘요? 민준이. 그 아이가 그럴 줄 몰랐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요. 재산 넘겨준 게 후회돼. 아버지, 네 몫까지 다 넘겨줬잖아. 미안하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됐어요. 아니야. 이종석 씨가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변호사 한번 만나봐라.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요? 내가 작년에 한번 만났어. 혼자서. 민준이 모르게. 수진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종석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가 설득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재산 얘기를 너무 빨리 꺼내서. 그래서 혼자 알아봤어. 언제요? 명예 이전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1년 전에 이종석 씨가 직접 찾아와서 맡겨놓은 파일이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증된 위임장이었습니다. 명의 이전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진술서였습니다. 민준이 사흘 떠 동안 설득했다는 내용, 어머니 치매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내용, 이종석 씨가 직접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민준이 설득하던 날들을 이종석 씨가 직접 녹음해 두셨습니다. 아버지, 이 집이랑 땅을 제 명의로 해두면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치매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맞아요. 세 번째, 진단서와 소견서였습니다. 명의 이전 당시 어머니가 치매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포함된 재산 이전은 법적으로 무효화가 가능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두셨어요. 이 정도면 명의 이전 무효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진이 한동안 서류를 들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준비하셨구나. 민준이 모르게 조용히. 수진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명의 이전 무효화 소송, 요양원 미납 비용 청구. 그러자 민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짓이야? 오빠, 오랜만이다. 소송은 왜 걸어?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가족이면 부모님 요양원비는 냈어야지. 나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우면 부모님 면회는 와야지.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아, 고소하면 집안 망신이야. 뉴스에도 날 수 있어. 그게 좋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집안 망신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해.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장남이야. 부모님 모신다고 서울까지 데려온 게 나야. 그 고생을 네가 알아? 우리 집 식구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 나 희생한 거야. 희생? 석 달 만에 요양원에 버리는 게 희생이야? 요양원이 더 전문적이잖아. 어머니 치매인데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지. 그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석 달 동안 면회도 안 온 게 오빠잖아. 나 사업이 힘들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아버지 재산은 왜 가져갔어? 민준이 말을 바꿨습니다. 수진아, 합의하자. 내가 요양원비 낼게. 소송은 취하해. 요양원비만 두면 돼 비 아니야. 벌 뭘 원해. 집이랑 땅 돌려드려. 빚이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아버지가 주신 거야. 합법적으로 받은 거야. 아버지 도장 찍힌 서류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녹음해 두셨어. 오빠가 설득하던 거 전부. 변호사한테 맡겨놓으셨어. 1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 민준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들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진행된 재산 이전, 사흘간의 반복적 설득을 담은 녹음 파일, 법원은 명의 이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통영 집과 땅이 이종석 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 미납 비용도 민준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두고 봐.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부모님 보고 싶으면 연애 와. 민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석 씨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다 됐어? 네, 아버지. 집이랑 땅이 돌아왔어? 네. 이종석 씨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이 지나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응, 아버지. 통영 가고 싶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가요,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바다 보고 싶어, 오랜만에. 네. 거기서 살면 안 되냐? 나랑, 엄마랑, 수진이 너랑.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이종석 씨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재산만 챙기고 요양원에 버리면 끝인 줄 알았겠지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민준이 설득을 시작하던 날부터. 혼자 변호사를 찾아가셨습니다. 녹음을 하셨습니다. 서류를 맡겨두셨습니다. 딸을 위해서. 세상에 완전한 거짓은 없습니다. 특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니까. 주머니 속 편지는 말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